I was first made aware of these documents, I want to say about 6 to 8 months ago. I was in a Discord server by the name of Doug Shaker Central, and in this channel there was classified documents being posted by a user who I will refer to as OG from this point. 시작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이밍 메신저인 디스코드였다.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에 응한 증언자는 디스코드의 특정 채팅방에 기밀 문서 수백 장이 올라왔다고 증언했다. 그가 말하길 해당 문서를 유출한 오쥐라는 이름의 유저는 군복무 중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보안시설에서 며칠간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기밀 문서를 손에 넣었다고 뽐내듯 말했다고 한다. The documents were often listed as Ukraine versus Russia at first. However, it slowly spiraled into just intelligence about everything. 유출 혐의자로 특정된 잭 택시라는 21살로 공군 수비대에서 IT 관련 직군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1급 비밀을 취급하는 보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금요일 그는 간첩 행위 혐의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체포되었고 체포 장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기밀 문건에 언급된 국가는 우크라이나, 이집트,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한국이었다. 3월 1일 기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내용, 즉 부대 동선, 훈련 스케줄, 포로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서에는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군수품 창고가 곧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적혀 있다.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경우 올해 5월, SA-11의 경우 3월 말이면 다 물량이 소진된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SA-11은 우크라이나 공군 전력의 89%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또 다른 문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정보국인 모사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모사드 정보국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법원 통제 강화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부정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근거 없다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이집트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로켓 4만 대를 수송했다는 내용의 문서도 있었다. 해당 문서에는 또한 이집트의 압데 대통령이 서방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해당 내용에 대해 특별히 함구할 것을 명했다고도 적혀 있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 스파이와 협력할 계획이라는 내용 또한 발견되었다. AP통신 취재 결과 러시아 연방보안서비스국은 아랍에미리트 측이 해당 계획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 간의 긴밀한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편 미국과 중동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그만큼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공급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의 논의도 명기되어 있었다. 한국이 국제적 입지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타임즈지 취재 결과 국방 전문 애널리스트 양 UK는 이 사건으로 한미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할 것 같지는 않으나 감시 행위로 인해 미국 당국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사건 보도 이후 즉시 동맹 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양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한국인들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매우 화가 났을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문건의 내용 때문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미국에 협조하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도 당장 행동에 나서는 것이 어려워지리라는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 혹은 적국에 대한 스파잉 행위는 사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적국의 동향에 있어 유용한 소스를 얻을 수도 있으나 자칫 스파잉 행위를 눈치챈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골치 아픈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13년 NSA와 CIA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을 몇 년간 감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미국 정보기관이 독일 정부를 감시해왔다는 증거자료가 속속들이 등장하며 양국 간의 관계는 급격하게 경색되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사건을 두고 신뢰관계에 있어 명백히 모순이라 표현하며 베를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정보당국자들의 추방을 추진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프랑스가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번에는 미국이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올랑드를 비롯한 전임자들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다. 올랑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해 동맹국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스파잉 행위를 제한할 것을 확답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일까?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많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인 린드시 그래햄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극비 유출 사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명백히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분노했다. Some people need to be fired over this. 하원 정보위원회 의장인 마이크 튜머 역시 같은 의견을 표했다. That's not the oath that he took. That's not the job that he took. 미 의회에서는 더불어서 미국 내 수많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는 지난 며칠간 미국의 메인 뉴스에서 유출자의 체포와 신분 등의 내용만을 떠들썩하게 보도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자성하기보다 개인의 일탈로 해당 사건을 몰아가려 한다는 의견, 해당 사건에도 여지없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오가고 있다.